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 ABS와 주택저당증권 MBS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건 제가 앞으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금융위기에 관한 영화인 빅쇼트, 마진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걸 이해하려면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을 알고 있어야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자산유동화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걸 현금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산유동화 증권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걸 현금화한 증권을 뜻합니다. 주택저당증권은 주택담보대출 해준 걸 현금화한 증권을 뜻합니다. ABS의 한 종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뜻과 종류,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설명과 댓글에 자산유동화의 장단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산유동화 증권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하나씩 보면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유동화는 현금화, 거래하기 쉽게 만들기, 증권은 뭔가를 증명하는 종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를 풀어서 쓰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게 만드는 것, 빠르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유동화 증권은 자산을 유동화해서 증권으로 만든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ABS입니다. 예전에는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했는데 1998년부터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산유동화 증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여기 적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짧게 알아보면 첫째는 주택저당증권 MBS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증권입니다. 둘째는 부채담보부증권 CDO입니다. MBS, CMO, CDO, 기업이 발행한 채권, 기업이 받은 은행 대출 등을 유동화한 증권입니다. CMO와 CDO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PFABCP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일 돈을 유동화한 증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에 적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ABS와 다른 것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빅쇼트를 보면 MBS와 CDO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두 개가 금융위기가 벌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MBS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증권은 ABS, 주택저당증권은 MBS라고 부르겠습니다. A라는 은행이 고객한테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갖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주택담보대출금을 회수할 권리를 뜻합니다.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모기지 또는 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은행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돈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한 번에 받는 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자산유동화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우선 주택담보대출 채권 수백 장을 모읍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모은 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영어로는 모기지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자산유동화를 하려면 자산의 소유권을 다른 곳에 넘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산유동화 증권을 팔아서 돈을 번 다음에 자산을 다른 곳에 몰래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에 의하면 유동화 과정에서 제3자인 회사들이 개입해서 자산평가, 업무 대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자산유동화할 때만 사용되는 일회용 회사를 세웁니다. 그 회사를 영어로 SPV 또는 SPC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특수목적회사, 특수목적법인, 자산유동화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중개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등의 제3자 회사가 개입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이 진짜 가치가 있는 자산인지, 돈으로 바꾸면 얼마가 될지 등을 평가하고 검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과정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SPC에 완전히 넘깁니다. 그리고 SPC는 그 집합물을 MBS로 바꿔서 투자자들한테 판매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의 일부를
제3자 기업들에게 수수료로 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은행한테 줍니다. 그리고 은행 고객들이 1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투자자들한테 전달돼서 투자자들이 나눠 갖습니다. 이게 자산유동화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데 중간 과정 다 빼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이 고객 수백 명한테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수백 건을 해줬습니다. 액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은행 고객 수백 명에 대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100억 원어치를 갖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은행은 SPC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3자 회사들이 개입해서 여차저차 일을 합니다. 은행은 100억 원어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SPC에 넘깁니다. 그러면 SPC는 한 장당 1억씩 하는 MBS 90장을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팝니다. MBS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년 뒤에 1억 더하기 이자 얼마를 주겠음. SPC는 그렇게 MBS를 다 팔아서 투자자들한테서 9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억은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등등 제3자 회사들한테 수수료로 줍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남은 80억을 줍니다. 그리고 은행 고객들이 1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총 100억을 갚으면 그걸 10년 뒤에 투자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유동화가 끝납니다. 참고로 여기에 적혀있는 액수는 제가 설명하기 쉽게 막 쓴 거라서 실제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MBS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10년을 기다렸다가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분할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정리해보면 A은행은 100억 원어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팔고 현금 80억을 받았습니다. 현금 20억을 손해봤지만 대신 10년 동안 받을 돈을 일시불로 받아서 10년을 아꼈습니다. 투자자들은 9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이득을 받습니다. 대신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3자 회사는 수수료로 10억을 받아서 10억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주체들이 돈과 시간을 모두 알맞게 나눠 가지면서 자산유동화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추가로 설명하면 은행이 SPC를 설립해서 SPC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 외에도 은행이 투자은행에게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판매한 다음에 투자은행이 자신이 SPC를 설립해서 SPC에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넘기는 식으로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1, 2차 저당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고객과 은행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고 SPC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MBS가 여러 등급으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SPC가 투자자들한테 MBS 90장을 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90장이 다 같은 90장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90장이 여러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는 3등급으로 나눠서 선순위 채권, 중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으로 나누고요. 작게는 6등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각각의 등급은 만기, 가격, 돈 받는 순서, 이자율이 다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산유동화의 장단점, 자산유동화 사례를 설명은 하지 않고 화면에만 띄우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을 멈춘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이랑 댓글에도 적겠습니다. 먼저 자산유동화의 장점입니다. 총 6가지를 적었습니다. 자산유동화의 단점입니다. 총 2가지를 적었습니다. 자산유동화 사례입니다. 이마트, 데이비보이, 아스날 이렇게 총 3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